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어 오셨어요. 국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 강의는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강의인데,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 유행하는 말들로 강남 빌딩 팔아도 국어 점수는 안 오른다. 여기 지금 강남 대치동의 정서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강연은 국어가 왜 빌딩을 팔아도 안 오르는 과목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아마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저는 좀 이따 제 소개를 하겠지만 일단은 중등부는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제 소개를 들어보고, 중등부 학원들이 대치동에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등부를 처음 하면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참 국어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대치동 학원들의 스타일은 양치기. 애들을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더더욱 국어는 암기시키고. 그래서 이게 본질, 국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이면은 아직 수능에 대해서는 너무 먼 나라 얘기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어를 고등학교 올라오는 순간 첫 시험 또는 첫 모의고사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중등부 때 잘못 배우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멘붕이 오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잘못 배워요. 이 수능이라는 본질과 우리 내신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제대로 아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들 알지만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뭐 문해력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문해력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가르치는 건 이제 논리력이거든요. 논리력. 그러니까 제 핵심은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문해력이란 말이 나온다는 건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요.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하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혀라요. 근데 지금 유튜브 시대에, 유튜브도 이제 길어, 쇼폼 시대에 누가 책을 어떻게 읽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리라는 글쓰기라는 논리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걸 가르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 수업은 국어이기 이전에 모든 시험, 모든 진리, 학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과목보다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다른 과목하고 겹친다 이럴 때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과목보다 다른 과목을 잘하게 한. 왜냐하면 모든 과목은 다 글로 돼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 수포자들의 이유는 수학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쉬워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 문제들이 원하는 조건을 독해를 못해서 얘가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도 요즘 뭐다라고 묻지 않아요. 이렇게 조건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거를 읽지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내는 힘이 바로 뭐다? 어떻게 읽느냐? 바로 글쓰기 논리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그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저 한번 소개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핵심은 논리라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의대를 못 간다면 국어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스카이를 못 간다면 국어 때문에 못 간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대치동 어머니들, 고3 어머니들, 재수생 어머니들, 국어는 재수해도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더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의한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국어하고 논술 두 과목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메가스터디가 만들어진 지 25년이 됐고,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한 지가 이제 22년 됐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은 저의 대다수의 수업은 재수생들, 고3들 의대반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최상위 애들을. 그래서 중3을 가르친다는 건 충격이고요. 저는 강의한 지가 오래됐고요. 아직도 이제 메가에서 주로 의대생들 가르치고, 이거 전공했고 국어 공부 참 오래 했어요. 제가 이런 소개를 왜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등부 학원을 가거나 고등부 학원을 갈 때, 특히 중등부 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학원 이름 보고 가잖아요. 거기서 도대체 누가 가르치는 거야? 학원이 중요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중등부 학원에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고등부 미리 수능 문제 막 푼대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수능 정말 고3들 데리고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시험지만 주고 풀어봐 채점 이렇게. 애들한테 국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3 애들이 어떻게 수능 문제를 풀어? 수능 국어 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포 용지로 16페이지예요. 숨이 막혀요. 근데 그걸 8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수학, 과학 이런 과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수학, 과학 이런 많아봤자 4페이지 정도 오거든요. 지문 이거 길이도 요 정도고. 근데 국어는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혹시 수능 문제 좀 뽑아달라고 비포 용지 그 원래 번호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우리 어머니 이거 시험지 한번 돌려드리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올해 수능 문제거든요. 이게 국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한번 넘기고 한번 보세요. 이거 80분 안에 풀어야 돼요. 45문제.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도 와도 도망가요. 이거를 80분에 언빌리버블 하고 도망갈걸요? 그냥 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글, 도표, 그림 정신없어요. 온갖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45문제가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겁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남 빌딩 팔아도 국어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연세대학교 가면은 글쓰기 강의가 있는데 그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글쓰기 그 강사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글쓰기를 토대로 어떻게 학문이 만들어지는지를 가르치는 엄청난 근원적인 강의예요. 우리나라는 논리의 니은도 없기 때문에요. 다 암기시키고 있고 다 뜻풀이하고 있고. 제 철학은 우리가 아는 건 지금 똥인 시대예요. 구글이 더 잘 알아, 네이버가 더 잘 알아, AI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게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수능이라는 거는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를 알려줄 테니 네가 몰라도 되니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논리적으로 네가 분석을 해봐. 이게 국어 시험이고 수능 시험이에요.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 중등부, 고등부 전부 다 결과를 뜻풀이해주고 그거를 암기시켜서 그걸로 풀라고 해요. 그냥 공부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해도 정말 고액가에 하든 백날 쳐도 국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9권의 책이면 한 4,000페이지 정도 분량이거든요. 이걸 쓰기 위해서 책을 한 15,000권 정도 읽었어요. 지금 10,000권 정도로 줄였어요. 이제 하도 이사 다니면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도 수업 시간에 지식을 1도 설명 안 해요. 지식은 똥이니까. 혼자 어떤 지식이든 읽어낼 수 있는 계속 원리, 논리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을 하고 몇십 명이 있든 몇백 명이 있든 걔 논리사고로 계속 끄집어내는 수업을 해요. 과제도 논리 과정을 끄집어내고 1:1 첨삭도 논리 과정을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수업이라, 누구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2028년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달라지고 왜 국어가 중요한지. 제가 국어라서 국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지 다 보셨죠? 다른 과목 이건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짧아요. 다른 수학 같은 경우 있다고 치면 한 4페이지 되더라도 한 문제 있고 문제풀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건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16페이지를 숨이 막혀서. 근데 단적으로 말하면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겠어요? 요즘은 수포자보다 구포자가 많아요. 수능 국어가 왜 어렵고 힘든지, 그럼 너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설명회 다니면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어서 오십시오.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1등급이 10%면은 이거 우리 지금 홍대만 해도요. 내신 전형이 1.3이 돼야지 홍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10%면 지방 국립대도 못 가요. 의대 갈 애들은 수학과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수학과학은 다 1등급이에요. 근데 국어가 안 돼. 그럼 국어 1중 1 맞으면 서울권 의대, 2 맞으면 지방대 의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 맞기도 어려워. 근데 2도 80몇 점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걸 못 맞아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능 제한 등급을 엄청 높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따기 쉬워졌어요. 이제 10%니까 1등급.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는지 또 설명드릴게요. 수능 잘 보세요. 제가 국어라서가 아니고 이건 객관적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28학년도부터 이제 애들이 대학 갈 때부터는 수능 문제가 이 범위로 바뀌어. 이거는 지금 문과생들이 하는 건데 문과생들 범위 중에서 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문이과가 다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이제 엄청 쉬워진 거예요. 사과탐은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기초 과목. 2학년 3학년 때 물리 화학을 배워요. 근데 지금 수능은 물리 화학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물리 화학 안 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기초, 아주 센 기초 과학을 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배우는 요걸 낸다는 거. 이거 변별력 없어? 변별력 없어요. 영어는 절대평가고 그냥 100이면 90이면 1등급, 80이면 2등급, 70이면 3, 이런 식으로. 더 어려워진 건 국어예요. 국어는 그대로인데 문법은 원래 선택이었어요. 근데 문법이 필수가 돼버렸어요. 문법 어렵거든요. 그러니 이제 국어는 계속 애들은 유튜브 시대인데 지문들은 긴데 이거 못 읽는데 문법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농담이 아니고 모든 과목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지금 변별력이 국어밖에 없어요. 이제 결국은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의대, 이게 안 되면 그냥 못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수능 변혁의 의미, 수능이 쉬워졌고 이건 기초적인 문제 내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거 국어. 자, 그럼 수능 국어가 왜 중요하냐? 읽기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변별력이고. 잘 보세요. 앞에 통합이 붙었죠? 통합사의 통합감이라는 건 결국은 각각의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합이라는 건 야 물리랑 지구과학을 한번 엮어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 그 대신 쉬운 거로. 그럼 이걸 엮었다는 말은 개별적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통합이라는 단어의 전제는 뭐야? 이 당과 이 당이 통합한대. 그럼 원래는 다른 당이야. 근데 얘네가 같은 논의점이 같은 부분이 있나 봐. 공통이. 그걸 뽑아내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내용을 주고 이 둘을 읽으면서 이게 같은 부분이 뭐냐를 뽑아내는 독해력이지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선생님들 통합사회 통합과 일일이 또 암기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다 암기. 뜨는 선생님들은 다 암기. 이런 게 돼버렸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수능은 자 여기 학력고사 없죠? 있습니까? 학력고사에서 학력고사신가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학력고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동네에 살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반딧불을 모아서 했다는 게. 버스가 중학교 때까지 안 들어와가지고요. 아버님이 저기 새마을운동 하면서 리장을 장기 집권 하시면서 마을길 옆에 가지고 제가 하루에 버스 2번 와가지고 겨우 학교 갔잖아요. 안 그럼 못 갔어요. 여기 못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학력고사는 암기를 누가 잘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똑똑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수능으로 바뀐 건 수학적 능력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처음 보는 작품, 처음 보는 지문을 네가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도 사회가 아니고 사회 탐구예요. 조건을 탐구해봐라 해요. 근데 우리 수능 인강 선생님들은 다 암기시켜. 야, 요 문장은 공자가 말했으니. 근데 복이나 선택지는 공자란 말이 1도 안 나와요. 근데 공자 맹자로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셈이 좋은 셈이래요. 수능의 취지와 전혀 반대로 가르치는데. 국어, 문학작품 뜻풀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묻는다고요. 수능으로 바뀐 이유는. 근데도 대한민국 고생들은 아직도 뜻풀이 하면서 옛날에 서한 선생님 빨간펜, 형광펜 이러고 있어요. 요즘 수능 국어가 반대로 가서 누가 뜻풀이를 자세히 해주냐, 누가 자료를 많이 주느냐예요. 수능하고 반대로 가는 선생님들이 뜨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다 비전공자들. 이게 지금 대치동 수능 국어예요. 중등은 얼마나 더 심할까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국어라는 걸 토대로 하면 논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대학들이 논술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으로 정시를 뽑아야 되는 건데 정시가 한계가 있으니까 논술을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메가스터디나 유튜브 보면 제 이제 논술 강의 듣고 붙은 애들이 막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연대, 한양대 이런 데는
수능 빵점, 내신 빵점이어도 논술로 연대 한양대는 다 가거든요. 근데 그 논술은 제가 작가잖아요. 글쓰기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영역의 글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뽑아낸 걸 쓰는 거지 내 생각을 쓰는 거나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과목이 지금 고등부하면 논소설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제가 거의 주관식이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실력을 키워드릴 거예요. 그럼 수능 국어는 왜 힘든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80분 동안 45문제 16페이지를 풀어야 된다. 지금 본 것처럼 시험지 본 것처럼 숨이 막혀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특히 상위권 애들은 이거를 담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글을 읽다가 막히면 뒷페이지를 아예 못 읽어서 그냥 점수가 훅 내려가는 거예요. 영어 수학은 모의고사 때 1등급 나오면 수능 날 1등급 나와요. 근데 국어는 모의고사 때 1등급 나왔더라도 수능 날은 훅 떨어져요. 4등급 5등급으로. 그 주변에 혹시라도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걔가 혹시 재수한다고 하면 대부분 국어 때문에 재수할 거예요. 영수 때문에 재수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도 안 나와. 재수해도. 왜? 너무 열심히 해서. 국어는 열심히 하면 안 나오거든요. 잘못된 방법을 더 열심히 했으니 그게 잘못된 게 다져진 거예요. 그래서 올바름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등급이 요즘 컷이에요. 근데 더 내려갈 거예요. 지금 요거 보면 84면은 이거 1등급이 4%거든요. 4% 전국의 4% 의대 가는 애들이 이거 두 지문을 통째로 못 푼 거예요. 여중에서 한 두 페이지를 아예 손도 못 댔을 때 1등급인 거예요. 2등급이야. 지방대 의대가 얘네들은 세 지문을 통째로 못 읽은 거예요. 한 세 페이지 못 읽었는데 2등급인 거예요. 이게 하물며 국어 선생님들 책도 안 읽어요. 그냥 잡숴보고 그냥 그거 자료 긁어가지고 그거 누가 많이 줄까 이러고 있어요. 우린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실력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오르죠. 그냥 돈만 갖다 푸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보세요. 국어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 다 얘기했어요. 국어를 암기하거나 배경 지식, 만약에 여기 비문학 지문도 다양한 게 과학 지문 나오죠, 경제 지문 나오죠, 철학 지문 나오고 이렇게 지문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과학, 경제, 기술 제가 읽은 책이 15,000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식 1도 설명 안 한다니까요. 왜? 글쓰기 논리상 이 텍스트라는 건 서론, 본론, 결론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서론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범주를 줬고, 그럼 우리는 서론이라는 범주에서 뭐가 어떤 순서로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알아야 되고 그 범주에서 읽어 나가게끔 글은 쓰여지게 돼 있어요. 첫 문장이 아까처럼 자 이거 해봅시다. 사과는 맛있다라는 첫 문장이 있으면 이걸 논리적 기준이라고 해요. 그럼 뒤에는 뭐만 나와야 돼요? 어떤 맛인지 나와야지 빨갛다, 둥글다, 비타민 C다고 나오면 안 돼요. 논리라는 건 must예요. must. 이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2호선이라는 전철을 타고 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잠실이다. 그러면 다음 역은 반드시 must, 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교대역이라고 합시다. 교대역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범주는 버스가 아니고 지하철이라는 범주, 지하철이라는 범주 속에 내가 있는 전제는 잠실. 그럼 next 바로 나와야 될 must는 교대. 이게 논리예요. 지금 2호선이라고 말했고 전철이라고 말했잖아요. 또 다른 거 어떻게 튀어나와? 못 나오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학문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문장에 맛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빨갛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글이 형성이 안 돼? 지식이 형성이 안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상대성 이론을 말했는데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안 맞아. 앞단락과 뒷단락이 안 맞아. 서론과 나머지 본론이 안 맞아. 그러면 상대성 이론은 지금 살아있지 않죠. 모든 지식은 글쓰기 논리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설명하는 거고 그걸 제가 깨우쳤기 때문에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대로 알려주는 거고 얘를 완벽한 공부머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제 수업 들으면 단점은 있어요. 왕따가 되게 되고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 가정 불화가 생기고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야단을 칠 때 논리 범주에서 벗어나게 야단을 치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거 끄집어거나 그럼 이제 얘가 엄마 그 범주에 안 맞잖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 스승은 소크라테스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 삼파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묻거든요. 지식이 아니라. 그 논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플라톤,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게 수사학이라는 논리학 체계예요. 그 수사학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7개의 범주로 온 세상의 지식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세분화해서 지문이나 문제를 볼 때마다 범주화해서 답을 치고 들어가고 지식을 간파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이렇게 배우니까 애들이 아무리 지식, 국어, 문학 받아줬고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중등부 대부분 국어학원들이 다 문학 작품 정리하고 뜸풀이 열심히 알고 가로 똥 뚫고 암기 시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모의고사 딱 보자마자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처음 보는 작품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갑자기 통 하고 막혀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학원, 국어학원 찾아다니는데 또 국어학원 갔더니 또 뜻풀이하고 열심히 받아 적고 이러고 있죠. 이렇게 가잖아요. 양 쌓아서 미끄럼틀 내려와요. 그래서 국어 안 되는 거예요. 국어가 안 되면 말한 것처럼 이제 다른 과목도 힘들어. 과학, 수학도 이해를 못해. 조건을, 관계를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직접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성공 후기 한번 이거 보세요. 이제 올해 수능 100점 맞으면 국어는 거의 100점 못 맞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암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도 없이. 이거 매가에 가면 다 있는 수강표현이, 제가 가져온 게 매가에 있는 수강표현이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낯선 작품도 자연스럽게, 중요한 건 빠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가르치는 이 독서 읽기법은 지금 양자 컴퓨팅하고 똑같아요. 양자 컴퓨팅이 계산하는 게 엄청 빠른 건 알죠? 그냥 들어는 봐서.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관심 아세요? 우리는 그 어떻게를 고민 안 해. 다 양자 컴퓨터 계산하는 방식은요, 얘 글들이나 뭔가 계산 목록이 있으면 유사한 범주에 있는 것들은 계산을 안 해요. 퉁 치고 이 범주와 다른 범주에 있는 거에 가중치를 줘서 계산하는 거예요. 제 글 읽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첫 문장이 아까 사과는 맛있다고 돼 있으면 맛이라는 범주니까 봤더니 혹시라도 빨갛다 노랗다 나오면 안 보겠죠. 훅훅 넘어가겠죠. 어떤 짠맛이다 그 부분만 집중해서 정리하겠죠. 그게 답이 되니까. 이렇게 글을 굉장히 빠르게 핵심을 골라내면서 읽는 훈련을 시키는 수업이에요. 뜻풀이 수업이 아니에요. 경제 나온다고 해도 경제식 필요 없어요. 환율? 몰라. X. 환율이 오르면 금리가 내린다. 선생님 금리가 뭔데요? 나 몰라. 아빠 금리 빠른가 보지. 환율이 올랐더니 아빠 화나서 금리 빠졌나 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 글 문장은 환율이라는 X와 금리라는 Y의 관계를 묻는 거지, 환율이 무엇인지 금리가 무엇인지 묻는 글이 아니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내렸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궁금해야 돼. 왜 내렸지? 의문사를 던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그 글에서는 환율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Y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비문학도 한편에 글이고 이건 글을 쓴 사람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첫 문장만 봐도, 첫 단락만 봐도 이 글은 어떤 글이 핵심이고 뭘 출제하려고 하는지 벌써 문제도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저희는 훈련을 시켜주는 수업이에요. 뜻풀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제가 지식 전달 못하겠습니까? 말했잖아요. 책을 15,000권 읽었는데, 경제학자보다 경제책을 더 많이 읽었는데. 빠르게 풀잖아요. 빠르게. 이거 보세요. 독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잖아요. 엄청나게. 그냥도 아니고. 이게 암기 필요 없다고 돼. 논리. 자, 국어 제가 저희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제 수업은 학원에서 끝내고 가라고 집에 가서 뭐 과제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수업은. 국어에 대한 스트레스 없어요. 10년간 운동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겨울 내내 다른 선생님들 수업 들었는데 해봤자 더 틀려. 근데 우연히 제 걸 본 거예요. 전일이 왔대요. 그래서 바로 2등급 나오고, 수능날 바로 2등급 나오고, 계속 그 1등급 나오고. 이런 거 보세요.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6등급도 발로 풀 수 있는 점수. 눈 감고. 근데 100점 가잖아요. 근데 제 수강평은 다 이런 거예요. 다른 수강평 보면은 좋아요 선생님 한 등급 올랐어요 이거거든요. 저는 그런 수강평 끼지도 않아요. 끼워놓지도 않았어. 아까 빌딩 팔아도 강남 국어 못 오른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들 이거 지금 느낌 안 올 거예요. 아까 말한 시험지 보시면 6등급이면 이거
3분의 1도 못 푼 거예요. 아예 손도 못 3분의 1을 손 못 댄 거예요. 3분의 2를. 그런 애들이 어떻게 100점이 나오냐고요. 왜? 제 수업은 머리에 든 게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농담이 아니고 제 철학이 있어요. 아는 건 똥이다예요. 그래서 제 철학책에 멋지게 표현해놨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너의 눈을 멀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거를 가지고 아는 선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자꾸. 근데 수능의 취지가 뭐라고요? 네가 모르는 것을 봤을 때 풀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그럼 알면 알수록 거기에 갇혀서 이 조건이라는 걸 범위, 새로워진 조건에서 보려고 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해서 국어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이짓했지만 한 번도 어떤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그리고 국어라는 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미 하나 조사 하나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게 국어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말해요? 박지원 선생님이 말했죠. 사이비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있잖아요. 사이비. 비슷할 사자, 그러나 이자, 아니 비, 참진. 비슷한 것은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근데 우리 대치동은 비슷하기만 해도 몰려다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비슷한 건 가짜인데. 이 문제예요, 요즘.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 친구 보세요. 한 달 만에 100점이 갔다잖아요. 한 달 만에. 국어가 쉬워졌어요. 논리 익히고 나니까 보세요. 3학년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국어 1등을 받은 적이 없대잖아요. 6등급이던 애가 이제 3학년이 와서. 이게 논리에 빠져가지고 국어가 쉬워졌다고 돼 있잖아요. 다 이런 거 너무 많아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건 지금 그냥 쉽게 보지만 6등급 이하가 1등급 된다는 게 정말 충격인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희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현장 수업에서. 자, 4시간으로 다 끝내요. 학원에 와서 4시간 합니다. 지겹지 않아요. 근데 왜 지겹지 않은지 볼게요. 자, 우리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날은 이게 없겠죠. 그럼 둘째 날부터 이거 하는데 이거 30분 정도인데 20분 정도 시험 봐요. 문학 한 세트, 독서 한 세트, 어휘 한 세트 이렇게 한 20분 보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제가 문학 수업을 해요. 문학 수업도 뜻풀이가 아니겠죠. 복이라는 조건 읽어내고 조건을 읽어내는 능력 1, 그런 다음에 조건 가지고 선택지 보는 능력 2, 이게 된 다음에 이제 해석을 같이 해보는 해석 능력 연습. 이거 받아 적는 거 아니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은 전부 다 고3 걸로 합니다. 고3 걸로. 근데 잘 보세요. 중2 애들 고3으로 했는데 그런 다음에 빨간 논리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우리는 주관식으로 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30분 동안 또 하나의 다른 사례를 바꿔서 네가 보기를 기준으로 써봐. 이 보기랑 선택지의 관계를 써봐. 그리고 정답을 맞춰봐. 이거 써요. 일일이 자기가. 그러면 우리 조교들이 이걸 걷어와서 애들이 집에 가고 나면 1대1로 모든 학생에 맞춰 논리사고를 교정해요. 쓴 거를.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1대1로 다 1대1로. 근데 다른 학원은 차원이 다른 거 논리 첨삭을 한다는 거예요. 논리 과정을 교정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논리력이 제가 무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는 독서 수업을 다시 또 해요. 그럼 독서 수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학도 결국은 비문학이거든요. 문학 작품을 아까 있지만 그거의 기준이 복이라는 설명문 글읽기예요. 이거 읽어낼 수 있고 선택지는 문학을 풀어놓은 비문학 설명문이에요. 그럼 이거 잘 읽으면 문학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문학은 거저먹는 거. 시험이기 때문에. 됐죠? 이건 문학 작품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고생들은 다 반대로 가르치거든요. 이 작품을 뜻풀이하고 있어. 문학작 그리고 풀래. 아니 이 문학 작품이 뭐로 해석할지를 모르는데 잘 보세요. 왜 문학은 50만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학은 왜 복이라는 기준이 논리적 기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 아까 메타포라고 그랬죠. 그럼 50만 학생이 보면은 원래 문학이라면 이 작품을 먼저 해석하면은 50만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가 문학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답이 되려면 50만 학생이 똑같이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답이 뽑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학은 너무 쉽게 복이라는 기준을 반드시 주는 거예요. 논리적 기준을.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내 느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이걸 먼저 해석하라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해석한 거야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국어 강사들이에요. 다 틀린, 선생님 느낌으로 말했거나 잡서 있는 걸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스님들은 야 느껴라, 작가와 공감해라. 어떻게 공감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작가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까 말한 작가가 A라고 썼더라도 논리적 복이라는 기준이 B면 B로 와야 되는데, 그래야 수능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오답 10이에요. 그 오답 10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 기준이, 논리적 기준이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시작이죠. 끝이에요. 모두가. 과탐도 너무 쉬워요. 왜? 요즘 과탐은 다 복이라는 조건이 100% 문제에 다 있어요. 그럼 이 조건만 읽어내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과탐 공식 이전에. 공식 문제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과탐 선생님들 또 공식 암기시키고 있어. 공식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과학 탐구라고요. 사회 탐구라고요. 조건을 탐구해 봐라. 논리 관계를. 그 논리 관계를 풀어놓은 게 선택지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의 문학의 90%는 복이라는 기준 보는 거랑 복의 기준을 풀어낸 선택지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게 뉴턴적 사고예요. 무슨 소리냐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과로부터 조건과 원인을 추론하라. 그러면 수능이 너무 쉬운 건요. 이미 선택지가 오지선다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게는 맞는 소리고 같은 범주 안에 있어야 돼요. 가라는 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가 일제 저항 의지를 쓴 시다고 쳐봐요. 그러면 선택지 1번이 부조리한 역사에서 힘들다. 2번 일제로 인해서 슬픈 화자는 저항의 의지를 가진다. 그러면 1, 2번은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부조리를 일제로 바꾸는 것뿐이죠. 그러면 1,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 하나만 답이 돼야 되니까. 얘는 같은 범주니까. 일제 속의 괴로움 저항이니까. 그러면 작품 안 봐도 3, 4, 5번 중에서 1, 2번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게 그냥 답인 거예요. 답이 손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데 선생님들은 반대로 가르쳐요. 백날 이 돈 쌓아두고 학원 다니고 과외 받아도 국어 안 오르는 거예요. 이 논리 체계를 몰라가지고. 이걸 제가 작가니까, 철학 작가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릴 게 엄청, 부사가 나오면 이게 작가들은 왜, 이 조사가 나오면 왜 다음에 왜 이렇게 이미 추론하게 하면서 이미 내가 지식이 없이도 빠르게 읽어나가는 훈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또 지문을 놓고 각 단락의 첫 문장 보고 예측해봐. 이 첫 문장의 기준이 뭐야? 첫 단락의 기준이 뭐야? 이런 걸 쓰게 하고 또 걷어서 이걸 첨삭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교들이 각각 전문 조교들이 달라붙어서 한 학생한테 2개에 대한 첨삭을 매주 인강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글로 써주면 애들이 안 읽잖아요. 영상으로도 봐. 이렇게. 길지 않아. 15분에서 30분 사이. 이렇게. 그리고 이 과제 한 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과제는 많지 않고 여기 과제는 여기 있는데 주간 논리라고 문학 독서가 있는데 문학은 이 중에 2개만 미리 보고 와. 이렇게. 왜? 이 2개를 반영해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이제 안 보고 오면 맞추기 힘들겠죠. 독서는 역시 문제를 주는데 모의고사예요. 한 세트를 2세트 정도 주고 오른쪽에 옆에서 네가 우리가 한 것처럼 연습해봐. 그 대신 검사는 안 해. 반영해서 문제는 낼게. 스트레스 없이 제 수업 듣는 애들은 전부 다 공부가 재밌대잖아요. 그래서 논리탐구 시험 문제들 이렇게 일단 이거는 고3 것 중에서 쉬운 거, 고2 것 중에서 쉬운 거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논리적인 단계가 다 있어요. 첫 한 7주, 8주 정도는 굉장히 얇아요. 교재가 이렇게 100페이지도 안 돼. 이걸 7, 8주 해요. 차근차근. 논리가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그 다음 시즌은 조금 더 두껍게, 좀 더 심화. 그 다음이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나가는 거지. 바로 모의고사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논리 체계로, 단계로 밟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내고요. 비문학도 이렇게 시험을 내고 어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휘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 테스트 본 거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는 거고요. 2교시 문학 수업은 지금 있는 교재예요. 저희가 제 교재 실제 모습. 그래서 요 보기를 보고 문학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일일이 뜻풀이 비유가 뭐냐 이런 거 안 해요. 철저히 읽기 논리, 문학도 읽기 논리.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3교시 보세요. 이게 지금 중2
대치동에 수업받고 있는 애들의 지금 실제 능력이에요. 중2인데 4주 만에 이제 이런 걸 선택지를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이 걔네들이 쓴 거예요. 이 분석을 다 한 거 이미 선택지를. 그럼 이 선택지를 저희가 이렇게 첨삭을 해서 1대1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그래서 공이 엄청 들어가요. 첨삭하고 올려야 되고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다 매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남는 게 없죠. 조교들 비용이 엄청 비싸겠죠. 첨삭하고 공부하고 영상 올리고 관리하고. 독서도 제가 이제 이 교재로 수업을 하고요. 중요한 게 이렇게 각 제시문들의 핵심을 뽑아내는 건데 바로 이렇게 안 하고 이것까지 올려면 한 7주 걸리고요. 두 문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단락이 첫 문장을 쓰면 나머지 문장들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 두 단락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계별로, 이것도 단계별로 와야 맨 마지막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는 없어요. 지문 읽기 능력이 초점이에요. 제대로 읽기만 하면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핵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역시 과제, 우리가 바로 30분 동안 이렇게 첫 문장 핵심 범주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애들이 쓴 거예요. 애들이 쓰면 또 일일이 저희가 첨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대1로. 그러니까 거의 뭐 논리 과제 1대1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간 논리력 보내주는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논리 구조를 분석해 놨어요. 이런 걸 주로 보고 오게 하고 이거를 문제를 응용해서 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 오면 되는 겁니다. 교재 자체도 일반적인 그런 중등부 학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올 칼라로 다 논리로 다 저희가 다 만든 거라서 직접 차원이 다른 교재고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논리 체계가 다 있고. 제가 25년 이 짓 했다니까요. 25년. 그리고 대한민국 유일하게 국어 논술을 둘 다 1등한 사람이잖아요. 둘 다. 자, 이런 식으로 과제 많이 안 낸다고 했어요. 오늘 현대시 배웠으면 과제로 현대시 2편만 공부해와. 그 다음 주 산문 배우면 소설, 산문 2편만 해봐,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내요.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간 논리력 과제인데 안 해도 되지만 해봐 라고 이렇게 쉬운 제시문.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매주 나가는 어휘, 이런 것들이 고3들 비문학에 나오는 어휘들 중심으로 우리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수업의 장점이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 제가 수학학원하고 겹쳐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을 더 잘하고 싶으면, 과학을 더 잘하고 싶으면, 우리가 애들이 고등학교 나서 국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써놨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까 봐 지금 못 내고 있는데요. 그럼 5점이 되니까 제 작가의 5점이. 왜 대치동 학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 쓴 글이에요. 논리력에 관한 글을 쓴 거거든요. 초중 어머니들 위해서. 우리가 수학과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과학은 짧고 학원들이 공식 암기로 빨리빨리 푸는 기계처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같이 긴 글을 읽고 내가 이 행간과 논리 관계를 뽑아내는 능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모르죠. 얘가 왜 국어를 못하는지. 수학과학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긴 글에 대한 분석력이 없다라는 거,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 수학과학 안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또 2단계 교재는 주로 고등학교 필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제가 수능형으로 바꿔서 내기 때문에 내신도 되고, 계속 우리는 수능형으로 문제 풀기 때문에 대비도 되고, 이렇게 독서는 계속 요약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 내신 대비. 다른 학원들도 요약해요. 더 중요한 건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쓰기 이전에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 방법이 있느냐죠. 요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요약하려면은 정말 각 단락의 핵심, 그러면 이게 왜 핵심이 되는지 이걸 설명하고 이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약해놓고 틀렸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원 다니면서. 결과적인 공부잖아요. 다. 과정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학은 이거 중심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정리 암기가 아니라고요. 독서는
아까처럼 기준이 되는 첫 문장 첫 단락으로 선별하면서 빠르게 일을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요.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 문법은 뭐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학생들이 형성이 되면 그때 문법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가 개설될 것 같고요. 1대1로 우리는 아까처럼 동영상 강의를 보내주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1대1로 케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을 할 때 저 조교들이 항상 같이 들어와요. 얘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응원의 메시지, 얘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케어주면 좋아요 라는 것들을 이 정도죠. 저희는 그냥 다른 학원에 할 수 없는 그런 관심과 애정으로 애들의 가능성을 많이 키워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리합니다. 연관 커리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논리 단계로 하니까 오늘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그냥 대치동에 학원을 보낼 거냐? 누가 가르치는지도 모르는데 중3만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고등학교를 가르친대. 말이 안 되겠네? 지금 고등학교에서 메가에서 아직도 25년째 강의를 하고 있네? 철학책을 9권이나 썼네? 이런 사람한테 배울 것인가? 하물며 중등부인데 논리를 익힐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논리를 한번 익혀서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쌓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는 뭐 크게 저는 없다고 보고요. 한번 꼭 함께 보시면 달라질 것 같고요. 내신은 저는 못 해주고 내신은 다음 시즌부터 아이들 모인 상황을 본 상태에서 학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저 내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거는 중3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수능 고3들 지문이지만 그중에도 쉽고 짧은 거 중심으로 차근차근 가고요. 첫 번째 시즌은, 두 번째 시즌은 정말 고3 레벨로 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난도를 높여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근데 내일은 그래도 듣고 싶어요. 중2인데 그러면 공부 의지가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저는 말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포커싱은 중3. 내신은 다음 시즌부터. 지금은 공부라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국어를 넘어서 읽기 능력과 논리로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내신 기간에 빠지면 이번에 내신 기간에 제가 쉬면 돼요. 뭐 2주나 이렇게 쉴 거고 저도 수업을 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